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왔구나. 김태산이 내가 김태산이다 라고 댓글을 단계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웠더라고 이게. 요거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 글은 지웠어요. 근데 이 글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서 보이시죠? 이렇게 크크크 생긴 대로 노는구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김태산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거 보고 나서 이게 어제 본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요 이 금수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금수산 그래가지고 아 설마 했어요. 금수산이 뭐냐 하면 북한에서 여기 보면 여기 금수산 기념궁전 여기 보이시죠?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면 왜 이런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마오쩌둥도 태양이고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이고 왜 이렇게 태양이 많아? 옛날에 태양이면 뭐죠? 왕이었어요, 왕. 김일성, 김정일 시체 보존. 네, 시체 보존해서 정치에서 보여주는 데예요. 이 사람이 탈북자라면서요. 그리고 북한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왜 제목이 금수산 TV예요? 소름 아닙니까? 그리고 왜 보세요. 주석궁이에요. 궁전이에요. 얘네 지금 왕조 시대에 맞죠? 김일성 왕조 맞죠? 소름 안 돋아요? 이런데 저한테 와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를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요. 댓글을 보세요. 댓글이 18개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크 생긴 대로 노는구나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보세요. 여기. 금수산 TV. 생긴 대로 노는구나. 근데요, 이 사람이, 와, 이 정도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혹시 김태산이라고 한 사람이 글 잘 쓰고, 그래서 존경하는 분 계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크크, 생긴 대로 노는구나. 이 사람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이러고 노는군요. 근데 생긴 대로 노는구나 하는데, 자, 생긴 게 제가 어때서요? 제가요, 저쪽에 있을 때, 제 생김을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정의롭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대체 정의롭게 생긴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르게 생겼대요. 바르게. 뭘 해도 똑 부러지고 뭘 해도 똑바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여자는 빨갱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잡아내고 있냐고. 김대사는 빨갱이지만 누구누구 빨갱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 판단이 안 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제가 그 편집본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뭔가 궁금했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김대산의 정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고 이렇게 명석한 분석 또한 배웁니다. 그리고 2번이라고 계속 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진짜 보수 우파라면 찐보수라면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같은 댓글 남겨놓고 있어요. 욕하는 댓글. 네. 계속 김태산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국정원에 신고해라.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럼 문재인은 신고하셨었습니까? 이재명 신고했습니까? 자, 잃어보세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심을 했고, 그게 저도 분명히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쵸?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밤에 정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요. 누군지 신통치는 자료군요. 선동 세뇌가 따로 없군요. 비굴 왜곡하고 잘 분석하셨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잃어보세요 이거요. 김재산 찾기 작전인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니, 한번 의심하자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글이 너무나 쳐올려지고 있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글을 쓰는 사람이 쳐올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정상인 상태예요? 의심하는 게 정상인 상태죠.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난리를 쳐요. 저한테 난리 칠 시간에 김대산한테 가서 왜 이런 의심스러운 글을 썼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로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선비처럼 많은 걸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요, 뭔가 아는 척 많이 하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북한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안다고 장문의 글을 써요. 말 그대로 개소리 이 말 저 말 잡소리죠.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뭡니까? 근데 이게 맞죠. 전방위적으로 간첩을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를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히려 그 간첩을 잡아냈더니 저더러 빨갱이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김태산이 운영하는 방송이 금수산 TV예요. 근데 금수산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시체를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간첩이 아닌데 왜 금수산 TV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면 본인이 와서 해명해야 돼요. 근데 뭐 간첩이라고 몰아서 속 시원하면 간첩으로 모세요. 뭐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고 본인이 직접 달았다고 한대요. 쓴 게. 자 보세요. 주체사상 이 이론가라고 하는 이 황장엽은 북한에서 죽일까봐 국가에서 보호했어요. 그럼 김태산은 뭐죠? 보호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간첩이거나 허접한 인간이거나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탈북했어요? 아 근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금수산 TV를 운영하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뭐 이런 거지 같은 글을 쓰는데 왜 이 글이 톡방을 돌아다니지?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겐톡으로 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글 읽지 마세요. 머리 어지럽습니다. 까지 했었어요. 워낙 별 시덥지 않으니까 다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있다가 탈북자구나 이 정도만 알아뒀던 거죠. 아 수월씨님 2년 전에 아웃시키셨어요. 간첩이라서 그런 거예요. 간첩은요 반드시 간첩의 행동을 합니다. 간첩이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요? 나 간첩이에요 하는 순간은 그 간첩이 아니죠. 그건 뭔가 전향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은 반드시 간첩의 행동을 합니다. 간첩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의 언행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현병자 아니면은 간첩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은 더 그렇죠. 여러분 조선 길거리가 똥천지라고 한 그것 사진 그거의 출처가 어디예요? 일본 극우 세력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잘 살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겠죠. 왜냐하면 간첩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위로 올려주니까. 오히려 중공하고 일본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생각도 해야 돼요. 물론 일본은 우리 시장이 커지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선 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으로 둔 극우 세력은 사실은 빨갱이하고 손잡을 수 있는 거죠. 중공 빨갱이들하고. 이렇게도 크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는데 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자, 이영훈하고 김태산 가스라이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삼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 이제 막 보기 시작했는데 맨 앞에요. 모택동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지 잠깐 나와요. 그거 좀 보세요. 그 이유는 SF로 가던데 맨 앞에만 보셔도 돼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약해. 그거보다 더 심했는데 약하게 했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김태산이 운영하는 방송 이름이 금수산 TV인데 금수산은 뭐라고요? 네, 김일성, 김정일 시체 보관하는 곳이에요. 자 본인이 탈북했잖아요. 북한이 너무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거잖아요.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는데 왜 TV 제목이 금수산 붙여요? 이 금수산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충성심을 그렇게 보여줍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이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모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모세.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요즘 그 넷플릭스에 모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다 보고 2부 절반 보고 있나? 그런데요. 네, 모세 얘기를 해볼게요. 모세.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나 재밌어서 모세 얘기는 참 드라마틱하거든요. 자,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맞서 싸웠어요. 피했어요. 그죠? 이집트를 피해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굳이 사례를 들으면 모세가 지도자죠. 민족 지도자. 근데 이영훈 발언대로 한다면 이영훈의 발언이 맞다면 모세도 욕을 먹어야 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세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리고 모세에 관련된 종교가 많죠. 유대교 그리고
그리고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루터교, 칼뱅교, 뭐 기타 등등에다 이슬람교까지 최소한 7개 종교가 다 모세 얘기를 해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근데 왜 모세 욕을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대항해서 이집트군하고 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집트를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논리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자, 선조 못 나다, 우리나라 임금들 못 나다, 뭐 하면 피해다,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피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피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자, 내 민족을 죽이는 게 맞아요. 최대한 살리는 게 맞아요. 자, 그게 사대를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자존심 걸고 다 죽여요?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사대주의 욕을 하잖아요. 선조를 욕을 하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진 줄 알잖아요. 아니, 이겼다니까요. 자, 병자호란, 뭐 물을 끓어서 뭐 치욕이다 어쩌고. 그래, 치욕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래,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 여자들이 가서 하대받고 막 노예가 됐나? 아니잖아. 그 고관대작 집에 가서 시집 가서 잘 살았잖아요. 살리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맞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이슬람에서도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모세를 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욕 왜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모험을 무릅썼는데. 근데 우리는 왜 욕합니까? 왕이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네, 그게 사실이면 그게 왜요? 그렇게 해서 내 국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왕들, 우리 조상들을 막 깔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어땠나 보면 되죠. 원나라에 지배받지 않는 나라 있습니까? 원나라는요, 몽고는 저기 동유럽 다 지배했어요. 오스트리아도 원나라에 복속했었어요. 그러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몽고에 복속된 그 시절 그 왕한테 비난하나요? 아니, 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욕해요. 우리나라 국민 살리려고 무릎을 꿇었는데도 그것도 욕해요. 그것도 항전까지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항전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왜요? 고마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완전히 지배를 받길 바랬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그게 한류의 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욕하세요? 욕할 게 아닌데 욕을 하면 그 됩니까? 네? 어떻게 이러지? 이영훈도 그러고요. 이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간첩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민족을 깔봐요?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깔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옳습니까? 그들이 옳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우린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잘 살아오는 분들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 바릅니다. 한국 사람들 정 많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놈들이 문제지. 왜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해요? 자, 제가 영업하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영업하는 남자들이 밖에 나올 때 자기 간쓸게 다 걸어놓고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먹여 살리니까. 아참, 이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얘기 좀 하죠. 아, 그럼요. 모세 엄청난 사람이죠. 자, 대한민국 남자들 얘기해볼까요? 남자. 한국 남자들 막 욕하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네? 페미들이 예전에 한국 남자 굉장히 욕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데는 우리 조상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죠. 감사하게 여겨야죠. 왜 자꾸 못났다고 욕해요? 자, 한국 남자가 뭐가 못났어요? 너무 웃긴 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을, 다른 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멋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페미들은 왜 저렇게 관광됩니까? 네, 말 그대로 지랄 발광들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니들은 어떤 남자들만 만나는 거냐? 응? 자,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지가 만난 남자가 못났어. 그러니까 남자 다 못났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소매치기가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소매치기다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반드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그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쵸? 심지어 오토바이 배달 가다 말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진돗개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남자들 보면요. 고맙고, 멋지고, 짠하고, 그래요. 여러 감정이 드는데 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선택한 여자들은 또 괜찮겠죠, 당연히. 아니, 괜찮은 남자가 괜찮은 여자 구하지. 이상한 여자들, 이상한 소리 떠드는 사람들의 남자들은 네, 완전 착하거나 아니면은 네, 거의 욕먹어도 싼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없는 이유가 그렇게 뛰어가서요. 택시에서 서로 작전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요?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팀워크라는 걸 배워요. 네, 한국 남자는요. 멋집니다. 느낌표 5개.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사는 그 남자분요. 밖에 나가서 자기 간 쓰게 다 내주고요.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참고 삽니다. 감사하게 여기셔야죠. 저는요, 찜질방 사우나, 그리고 또 카페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남편 욕하는 여자들이 제일 허접해 보여요. 정말 가서 따기 한 대씩 때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벌어보든가 그러면. 돈도 못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벌어와봐. 네 남편 벌어오는 만큼 벌어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버는 게 너무 허접해가지고 지가 나가서 벌었대요. 근데 다 포기하고 다시 들어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버는 돈이 요건데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자기 남자가 그 돈을 갖다 주는데 고마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으로 참고 산대. 뭘 참아요? 그러니까 너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너님이 그따위로 하는 거를 남편도 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참는 게 있으면 남편도 참는 게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또라이야? 메타인지가 없어? IQ가 그렇게 낮아?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좋은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막 헐뜯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네? 일제시대, 가스라이팅. 이게 엘리트들이 배운 거예요. 엘리트들이. 일제시대 엘리트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그쪽에서 배운 거예요. 일제시대 엘리트들이 일본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까? 누가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조상욕, 여러분 부모욕을 막 하면 좋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 남편을 막 욕을 해요. 제가 여러분 부인을 막 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고 누구나 다 그런 거를 트집 잡고서 계속 얘기를 해요. 좋으세요?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쁜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안 좋죠, 그쵸? 잘못을 계속 얘기를 해도 사실 그 기분 나쁜 거거든요. 잘못한 걸 알고 그래도 기분 나쁘거든요. 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왜 이영훈이 우리 조상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왜 김태산이 보수 우파 막 욕하고 우리 국민 욕하고 이러는 거 왜 괜찮으세요? 저 그게 괜찮은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자, 여러분, 근거 없는 국뽕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중공 애들 보면 걔네들이 뭐 근거 없이 거의 뭐 중공에 취해 살잖아요. 그 시진핑이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런 건데, 네, 시진핑은 중공을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관상 얘기하면 관상에 여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면 뺨에 그거요. 그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그거는 넘어가고요. 경험 지식도 지식입니다. 깔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정확할 때가 맞죠. 그게 경험 지식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근거 없는 극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비하적, 자학적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막 비하는 거예요. 막 계속. 자기 비판과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비판과 자학은 다른 겁니다.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우리 역사를 막 학대하고 우리 조상 학대하고 이런 거가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이영훈도 그렇게 하고 김태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간첩이라고 얘기하니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간첩이 아니라고 칩시다. 간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거 없는 국뽕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요? 자기 비하적, 자학적 역사관입니다. 자,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기고 정유재란 이기고 그리고 인조의 굴욕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렸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여자들을 조공 보냈다? 네, 살렸잖아요. 어쨌든 전체를 살렸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좀 공부 좀 하세요. 세계사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왜곡으로 자기 비하적, 자학적 역사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염병처럼 막 퍼뜨리는 짓을 하는 게 이영훈하고 김태산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힘세다고 힘 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들으면 웃기죠. 그쵸? 돈 많다고 돈 자랑질하면서 막 돈 막 뿌리고 다니면 우리 우습게 보죠. 근데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질하고 내가 학력고사 몇 등 나왔어. 그리고 도태우 얘기하는 사람들요. 도태우 뭐 학력고사 뭐 경북 수석 이딴 거 하지 마요. 유치해. 자, 진짜 부자들이 자기 돈 많다고 자랑질하는 거 보셨어요? 자, 진짜 부자들이 그러면 꼴보기 싫어하면서 왜 자꾸 꼴보기 싫은 짓을 자꾸 나서서 하세요. 겸손하세요. 진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겸손하라고 할 얘기가 아니고요. 너님들이 겸손하세요. 제발. 예? 자, 엘리트라면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엘리트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 나라 내 결에 내 역사를 아끼고 보듬어서 발전시키자 이렇게 발언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깔보고 비하하고 역사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세계사에서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가면서 우리 조상 못났어, 얘들은 사실은 너네 조상 못났어 얘기하는 거죠. 이거 괜찮으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이영훈, 김태산, 그리고 이영훈, 김태산 추종자들은요, 가셔서 더 이상 간첩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요, 저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영훈 사돈이 누구예요? 네? 이영훈 얘기 좀 해줘요. 이영훈 마누라가요, 우리나라 좌파 중에 좌파죠. 자국 혐오 여기 보세요. 자국 혐오 나오잖아요. 아니 검색에 나오는데 왜 나한테만 와가지고 난리 부르스세요 다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 극우사관인데, 자, 이 사람이 왜 간첩이냐면 일본 극우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보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김부겸 맞아요. 아우, 정현준님 고맙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국 혐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자기 비하적 자학적 역사관을 퍼뜨리는 사람, 이영훈, 김태산, 이런 사람들을 왜 쫓아다니세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 나라 내 결에 자랑스러운 거 얘기하고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은 다른 나라도 있는 단점이에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나쁜 것처럼 자꾸 발언을 한다? 멈추게 하셔야죠. 저한테 와서 관광될 게 아니고 김태산하고 이영원대 가서 가스라이팅 멈추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시고 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고 계세요? 정신이 뭐 어디로 가출하신 분이세요? 네? 김태산하고 이영훈이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그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라. 간첩이 아니면 이 짓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빨갱이? 숨어서 간첩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와서 빨갱이요? 이름 동방명주 중국스럽네. 야, 동방명주에 동방명주하고 이 내가 쓴 동방명주하고 한자가 다르다고. 한자를 모르는 티를 저렇게 내는 거지. 막 무식하다고 막 셀프로 막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창피한 줄 모르고. 하긴 그거 그러니까 머리에 꽂고 저렇게 치마 펄럭거리고 돌아다니지. 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한테든 역사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를요 앞뒤를 살펴보자고요. 앞뒤를 살펴봐서 나쁜 얘기만 한다. 분명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면, 숨겨진 면,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면, 그런 것들은 숨기고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한다. 네,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보호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간첩일 수도 있는데 간첩들은 숨어서 하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멍청한, 아니면 그들과 뭔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그럼 간첩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네, 간첩 세력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간첩을 도와주면 간첩 아닙니까? 범인을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거 벌 받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은 벌 받아요. 뭐 너무 뭘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김태산하고 이영훈 감싸시는 분들, 제욕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누가 너님 관련된 거 계속 그렇게 나쁘다고 욕하면 좋냐고요. 뭐 그런 걸 좋아하냐? 무슨 변태야? 응? 그쵸, 같은 편입니다. 간첩 세력에 들어갑니다. 자, 간첩을 도우면 뭐라고? 간첩. 이거 공범이 되는 거예요. 동조자. 그래서 그 죄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동조하는 세력 벌 받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태산, 이영훈 간첩. 증명된 사실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관광되지 마세요.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니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메타 철학자, 철학개론의 저자, 그리고 역사적 철학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구성의 저자, 동방명주였습니다.